빅픽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돈바스 지역 포기 의사를 지금 시사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밤 터키에서 이제 러시아와 5차 평화회담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에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또 관건이 아닐까 한데, 개인적인 바람은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잃지 않기를,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긴 합니다. 어찌됐든 빨리 봉합이 돼야지 글로벌 증시에 도움이 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각국에서는 군비 증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산주 조명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분쟁 얘기를 나눈 게 처음이 12월 14일이더라고요.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요. 각국의 움직임이 또 조금씩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지금 뭐 각국별로 기승전, 군비 증강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각국이 안보 의식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때 당시에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핵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요. 만약에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면 이런 전쟁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북한이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망동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은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침공당해서 국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냐,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군비 증강에 대해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독일은 GDP의 2%를 그 국방비로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면 이 GDP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100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에이젝트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동 국가들도 앞다퉈서 군비를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이젝트 프로그램이 방산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영국에서 그동안 네. 추진했던 자주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개량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결국엔 각국에서 지금 신식 무기 개발하고 이런데 돈을 더 쓰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K방산에는 이런 환경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전범 국가로 이렇게 콕 점 찍어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이 방산 업체들과 경쟁을 했던 이쪽에 이 러시아산 무기를 다른 국가에 이제 수출하기 어려워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인데요. K방산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TV 방송 출연할 때 저녁 방송에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던 부분들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수출국 2위 국가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무기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20%, 그러니까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5분의 1을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는 우리나라 K방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졸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 이거 러시아가 저렇게 졸전을 하는 거 보면 러시아제 무기 성능이 이 근본적인 의문이 좀 제기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이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했던 그런 국가는 현재 러시아 상황에서 유지, 보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산 무기 자체를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부분이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 러시아는
반도체나 뭐 마이크로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 수급 문제로 첨단 무기를 제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방산 제조 관련해 갖고는 후진국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 방산의 몰락은 K 방산에는 분명히 큰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꾸준한 개발로 인해서 K 방산의 그 위상은 계속 상당히 좀 증가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높아진 우리나라 방산의 위상은 최근에 수출되고 있는 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국내 방산 업체들 수출 소식 꽤 많았잖아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지금 대치 중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 책을 보고 배우면 안 되고 실전에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실전 위주로 진화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러시아제 무기 대신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를 선택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늘어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현재까지는 자주포를 주로 이렇게 K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 6개 국가에서 지금 현재 K9 자주포가 600문이 운영 중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호주에 1조 규모의 K9 자주포하고 장갑차 세트를 수출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올해만 하더라도 이집트에 2조 규모의 자주포 패키지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디페스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의 50%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자,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4조 2천억 상당의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죠. 천궁2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거보다 미래를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자, 가장 큰 시장은 인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인도는 친러 성향이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의 거의 주요 수요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인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러시아제 전차 3,400대, 장갑차 3,100대, 다련장 로켓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10,000대 이상의 러시아제 무기를 운영 중이고요. 자, 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기의 유지, 보수, 성능 개량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는 지금 중국하고 또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인도산 무기는 우리나라 K2 흑별전차하고 레드백 장갑차, 천무 같은 걸로 이런 부분들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인도가 미그 29를 비롯한 러시아제 각종 무기를 도입을 취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하고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러시아의 방해로 인해서 좌절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이 러시아의 부당한 압력이 없다라면 K 방산 도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중동 국가로도 수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죠. 자, 3월 18일 날 우리나라에서 한국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사천에 카이를 방문해서 T-50, 뭐 KF-21, 그다음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생산 시설을 견학을 했고요. 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천궁2에 이어서 전투기 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라는 그런 후문들이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내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사우디도 마찬가지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도입한 천궁2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인 모습이었고요. 사우디는 미국하고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이쪽뿐만 아니라 선진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방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영국이
차세대 자주포 시스템 MFP를 진행 중인데요. 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상당히 드문 상황이고요. 실전에서 자주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궤도가 달려 있느냐, 바퀴가 달려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궤도식 자주포는 중국하고 독일, 우리나라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영국에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한다? 뭐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연식이 좀 오래된 재원이고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자주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개발 중인 무기에 대해서는 이 재원을 노출을 하지 않는데요. 차세대 자주포 K9A2 재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공개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영국 프로젝트를 겨냥한 공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총정리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국방력 강화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인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방사는 국가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성장 산업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 수위 강화도 관심 증가로 이어질 거고요. 차기 정권의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관련된 발언을 하셔서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투자를 할 건지 트레이딩을 할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경우에는 LI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하셔서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트레이딩은 북한의 도발 관련해 갖고 뭐 잠깐 빠르게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빅텍이나 휴니드 같은 실적이 좀 되는 소형 방산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